김민경의 이민톡. 안녕하세요. 민지적 시점의 김민지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이주의 김민경 미국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인들이 왜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할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며칠 전에 제가 상담한 40대 초반의 직장인 고객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블록체인하고 관련된 일을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비트코인을 접했고 초반에 비트코인을 매수하여서 충분한 은퇴 자금을 마련하셨다고 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곧 은퇴하셔서 미국에 정착하시려고 한다는 요즘 유행하는 파이어족이셨습니다. 이분이 원하는 것은 정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일을 멈추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고 또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으셔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인들은 은퇴 연령, 즉 60세에서 66세가 지난 후에도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또 학교와 직장에서 만나기 쉬운 부분도 한국과 다른 점인 것 같은데요. 그럼 미국인들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은퇴 연령과 상관없이 사회활동을 하고 또 한국과 미국의 연금 제도는 어떻게 다른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보면 은퇴 연령은 정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미국도 정년이 있나요? 미국의 경우에는 은퇴 나이에 이르렀어도 본인이 원한다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연령에 따라서 차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국은 1980년대에 이런 정년 개념을 없앴어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라는 것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와 취업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정년 없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이런 사회의 제도와는 또 별개로 미국인들은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사용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음에 보람을 많이 느끼고 은퇴 연령에도 재취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평생 직장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은퇴하게 되면 본인이 사회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이런 노동자를 위해서 또 질 좋은 직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도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로스쿨 교수님 중에는 80살을 넘으셔가지고도 강단에서 열심히 강의하시는 그런 교수님들도 많이 계셨고요. 네, 정말 부럽고 또 멋지네요. 네. 그럼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2008년 이후에 60세라는 정년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대기업 종사자를 비롯해서 60대가 되면 정년을 하게 되고 교직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65세로 정년이 조금 늦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정년 제도가 60세 혹은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또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잡코리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51세를 본인이 퇴직하는 나이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대기업 종사자들은 40대 후반에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평균적으로 풀타임 직장에서 은퇴하는 나이는 49.4세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주변을 보더라도 대부분 그 나이 때 좀 프리랜서로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늦은 결혼, 특히 우리나라는 결혼 굉장히 좀 늦게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결혼이 늦어지니까 출산도 늦게 하시게 되는데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자녀분들이 청소년기에 가장 자금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은퇴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해도 본인이 마련해 놓은 자산이 없으시면은 연금 같은 경우는 60세에서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큰 도움은 못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그 틈을 잘 메워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직장 생활 하시던 분들이 프리랜서로 나오셔가지고 본인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한 이렇게 급여 생활자의 경우 질 좋은 직장에서도 50대도 안 돼가지고 환영받지 못하고 일용직, 서비스직 혹은 자영업자가 돼서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이 현재는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한국은 또 늦게 낳은 자녀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도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노년 인구의 은퇴자금 마련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면 퇴직 후에 받는 연금의 경우에도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미국은 어떤 연금 제도가 있나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소셜 세큐리티를 은퇴 후의 주 소득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소셜 세큐리티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은퇴자를 비롯해서 장애인 혹은 부모님이 안 계신 자녀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사가 보조해주는 401k 그리고 개인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개인 은퇴계좌 IRA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이용해서 은퇴 후의 소득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401k는 고용주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형태여서 고용주마다 이렇게 지원해주는 비율이 다릅니다. 연 수익률을 보면 7%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 401k를 통해서 연금 자산이 100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미국의 중산층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개인 은퇴 계좌 같은 경우는요, 개인이 퇴직 계좌로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요. 59.5살이 될 때까지 해약을 하지 못하고 혹시 그 전에 해약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10%의 페널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은퇴 계좌는 아까 말씀드렸던 401k에 가입하신 분들도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금 계좌입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의 제도가 궁금한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버전의 이 소셜 세큐리티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1988년에 기금이 조성됐고 이후에 연평균 누적 수익률을 보면 5.4%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9%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 기간이 만 60세까지 최소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시면은 죽을 때까지 종신으로 매년 일정 금액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1952년 이전생의 경우 연금 수령 나이가 60세이지만 1969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서도 연금 수령 대신에 임의 형태로 계속 납부가 가능하시고요.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받으시는 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라는 고령화 사회가 돼서 연금 수령자들이 계속 늘어날 예정이고요. 연금 납부자인 청년층의 인구는 급감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2057년쯤에는 국민연금도 고갈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저도 국민연금 받아야 되는 시점인데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한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미국을 벤치마킹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정년을 없애고 노년의 나이까지도 질 좋은 직업을 유지해서 국민연금에만 의지하는 노령인구의 숫자를 줄이고 직업 유지를 통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수급 대신에 연금 납부를 한 후에 나중에 정말 실제로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에 그런 은퇴자가 되었을 때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은퇴와 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은퇴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